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당대표로 한동훈 전 선거대책본부장이 총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현재적인 이유를 분석해보고 한동훈 대표가 맡게 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번에 한동훈 당대표로 선출된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권력관계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현 정부의 성공이나 실패에 관계없이 차기 대통령으로서 자유우파가 재집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동훈에게 지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윤과 한은 윤석열 대통령과 당대표인 한동훈은 이제 전략적인 차별화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협력적이라기보다는 차별을 내걸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는 현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다음 차기 재집권에 액센트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한동훈의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재집권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한동훈의 재집권의 확률도 굉장히 낮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입장은 5월 동주, 오나라와 월나라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지지가 몰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전략적 차별, 정치적인 연출로서의 차별이지만은 차기 재집권의 동지다, 이런 아주 모순적인 관계로서의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대 교체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지지가 약해지고 또 세월에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명령은 지도부에 대한 세대 교체를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말하는 일선 지역구 위원장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세대 교체를 시작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지난 총선을 서울 경기를 되짚어 보면은 세대 교체를 한 민주당이 맨파워에서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 경기의 후보자들은, 자유우파 국민의힘의 후보자들은 그나물에 거봐, 그 사람 이 정도였어요. 그러나 민주당
후보자들은 50대 초반으로서 21대에 앞 선거에서 이미 세대교체를 시작하여 초선을 경험한 50대의 쟁쟁한 후보들이 출마를 하면서 팀플레이라는 소구역주의, 그 한 구에 알맞은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동훈의 당대표는 당 지도부의 세대교체와 함께 각 지역위원장에 대한 세대교체를 완성해라, 이것을 명령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의 세대, 젊은 세대, 그리고 성별, 남성, 이런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서도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은 게임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치 혹은 미래로 시작한다 하는 어떠한 어젠다에서도, 시대정신에서도 한동훈에 버금가거나 경쟁적인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동훈을 제외한 당대표 후보들은 시대정신을 표출하지도 못하고 제시해보지도 못했다고 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한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 혹은 응원을 한다면 앞으로 한동훈과 경쟁하는 매력적인 맨파워를 가진 젊은 세대가 나타나서 자유우파의 미래적 어젠다를 제시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한동훈과 경쟁하는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대교체를 하는 조직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위기에 빠집니다. 따라서 지금 중진이라 하는 중간 지도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이니까 그들이 당을 추스리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동훈의 맨파워 혹은 카리스마를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대교체에서 이미 말했듯이 상대 후보들 자체가 그 어떠한 그 한동훈의 매력이랄까 카리스마에 밀려나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한동훈이 아니더라도 세대교체의 바람이 일어났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고, 네 번째 말하는 한동훈의 맨파워가 차기 재집권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즉 한동훈과 윤석열의 차별화는 전략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당대표 한동훈의 동지적,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재집권을 하는데 한동훈의 맨파워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줬다는 의미입니다. 즉 전통적인 신원섭환, 인물과 신체적인 외양, 외모, 그리고 언어, 그리고 그 문장력, 그 말을 하는 문장력, 그런 것과 함께 앞에서 말했던 시대정신, 판단력에 대한 매력 혹은 카리스마가 대중적인 인기와 함께 신뢰를 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과
차기 권력의 재집권이라 하는 갈등에 있어 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국민들은 한동훈 쪽으로 기울게 한 것이 한동훈의 개인적인 매력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동훈의 당대표는 국민의힘 혹은 자유우파들에게 굉장히 큰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걱정하듯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조기 레임덕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는 북두시민혁명군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분석 속에서 한동훈에게는 미래적 과제들이 시험적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의 자유우파의 힘으로는 재집권이 불가능합니다. 자유우파 세력의 확장이라는 큰 과제를 한동훈이 안고 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예상하건대 한동훈 대표 체제는 심상정이 가지고 있었던 PD계열, 민중해방, 즉 정의당 쪽으로 자클릭하는 세력 확장을 시도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인물론적으로 현재 영입된 김경률, 진중권 등이 정의당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의 노선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민주당과 종북 좌파들과의 그 어떤 노선 투쟁에서 민주당에게는 북한 추종과 3대 김씨 세습을 옹호한다는 프레임을 시작함으로써 종북 좌파와의 이념 투쟁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고, 선전적으로는 유럽식 사회주의 혹은 유럽식 좌파 또는 마르크스주의의 우파라는 이념적인 확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우파는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의 좌파와 근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상정이 차지하고 있었던 정의당 노선으로 좌파와의 경쟁을 시작하고 자유우파에게는 재집권에 대한 자신감 혹은 신뢰를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자유우파로서의 이념 설정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을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한동훈이가 나아갈 이념적인 좌표 혹은 한동훈이가 표출할 이념적인 좌표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동훈은 심상정이 빠진 정의당으로서의 좌편향, 좌클릭을 시도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대 다수 야당과의 관계 설정과 정국 안정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의 첨예하게 대립된 정국은 이제 어느 누구도 물러설 수 없게 된 외나무 다리에서의 결투가 되었습니다. 만약 윤석열이가 추락하면은 한동훈의 집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박근혜 탄핵에서 지리멸렬하던 자유우파를 보았다면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려면은 결국 이재명의 사법 처리를 통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임기를 마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또한 차별화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므로 거대 야당과의 갈등과 윤석열과의 결합은 이 두 가지 다를 전국 안정을 하려면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대 야당과의 갈등을 무마하고 윤석열과의 경쟁을 둔화시키는 이 두 가지의 과제를 원만하게 풀어야 하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당과의 관계 또는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대표로 있는 당정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이런 두 가지의 문제, 즉 야당과에는 어떠한 적당한 협력적인 마지노가 있고, 당정 관계는 서로 조정을 하면서 전국 안정을 만들어야 하는 그 모순적인 두 가지의 선택을 모두 성공시켜야 하는 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치 탈환입니다. 현재 정치에서 말하는 어젠다 혹은 프레임을 주도하는 언어나 가치의 주도권은 모두 좌파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노동, 토지, 평등, 공정, 평화 이런 등등의 가치를 가진 언어나 프레임을 모두 좌파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정치 입문시에 말한 여의도 문법에 아직 익숙치 못하다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은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동훈의 언어에 대한 가치 혹은 가치 언어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때 한동훈은 진정한 의미로 정치인으로 거듭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자유우파가 어젠다 혹은 프레임의 경쟁에 있어서 이런 가치 언어를 탈환해야 한다. 이것이 자유우파의 숙제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산당의 어떤 전략 전술이지만은 그 경쟁된 조직체들에 대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전술적인 전략으로 적은 분열시키고 아군은 단합시킨다라는 그 대전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좌파들이 그동안에 어떤 진지를 털고 각 분야, 각 지역 각각에서 따라서 좌파들의 진지는 파괴하고 자유우파의 지지 세력은 세력화하거나 조직해내야 한다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전국적으로 또 분야별로 공산좌파 지지들이 곳곳에 숨어서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국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폭로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폭로가 공작되었거나 침소봉대되고 혹은 착시를 부를 만큼의 조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폭로는 국회의원의 입이나 시민단체의 입을 통해서 발표가 되면 그 발표를 언론들이 또다시 침소봉대 혹은 가짜뉴스화해서
보도를 하고 또 그 언론의 보도를 국회의원들이 언론에 출처라고 하면서 또 스피킹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또 부풀려지고 국회의원에서 부풀려진 말들 혹은 뉴스거리를 다시 언론들이 국회의원이 출처라고 하면서 보도하는 핑퐁식의 침소봉대 혹은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여 국민들에게 선전선동하기 때문입니다. 나치스의 유명한 선전부 장관이었던 게벨스가 이야기하기를 1%의 진실과 99%의 가짜로 뉴스를 만들어라. 그 1%로 대중들을 속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가짜 뉴스를 대응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금 가치 언어를 빼앗겨 버렸고 또 자유우파가 소수이면서 진지에 숨어있는 공산 좌파들이 게릴라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니 이거를 감당해내기가 자유우파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법치를 강조해서 이런 사회의 혼란을 유도하는 가짜뉴스, 침소봉대, 착시를 유도하는 공작이나 이런 1%의 진실을 기반한 99%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가 점점 더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이런 한동훈 대표 체제의 출범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이런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전국 안녕. 두 번째, 자유우파 세력의 확장. 세 번째, 가치 언어의 회복. 네 번째, 적의 조직은 분열시키고 아군의 조직은 세력화하고 조직화하라. 이런 문제를 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인사청문회를 바라봤는데 자유우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맹렬히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궁극적으로 투쟁입니다. 이제껏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협상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협상은 투쟁 속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투쟁이 없는 협상은 항복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더 맹렬하게 자유우파의 대표로서 싸워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공산 좌파들의 실상이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더욱 자유우파 대표 국회의원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자유우파 시민단체들과 유튜브들이 단합해서 맹렬하게 응원하고 지지합시다. 우리에게 이번에 이재명이라는 괴물이 나타남으로써 자유우파가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큰 기회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깨달았기 바랍니다. 더욱 용기를 내시고 공산좌파들과 미래 선진화된 한국을 위하여 맹렬하게 투쟁할 것을 북두시민혁명군도 맹세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무럭무럭 자라나 첫 번째 가이드라인인 구독자 500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첫 그 가이드라인을 넘을 수 있도록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